팔려고 내놨던 집들이 간간히 팔린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탄핵 전국에 또 빠지게 되면은 당분간 조금 그런 거래나 이런 거는 좀 숨통이 좀 많이 끊길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자 전세 말고 월세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월세가 이제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매물이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 다음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될 바에는 나도 전세 살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래서 근데 대신에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도 무한 전세 살지 뭐 타 세입자로 눌러 살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게 사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정책인데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의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슈부터 이제 내년 전망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신 딱 시기가 네네. 모신 시기가 네. 딱 지금 아주 나라가 난리가 난 직후에 맞아요. 뭐 이걸 예상하고 제가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건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하나씩 좀 여쭤보면서 또 아마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금융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코인 같은 거는 완전 막 폭락했다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지금 아주 난리가 한번 났었었는데 부동산은 또 상대적으로 뭐 바로 팔고 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 우선 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이 사태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네,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8,000대 갔다가 다시 이제 더 회복했고 좀 더 많이 올랐다고 얘기도 있고, 뭐 주식도 뭐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안정 취하다가 지금 또 탄핵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오늘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듣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끊기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사실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실 아직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씩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었어요. 금리가 이제 3.25에서 3.0으로 낮아졌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직 언론에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지금 탄핵 얘기 나오고 있고 하니까 당분간 조금 이런 좀 흐름은 좀 많이 좀 멈춰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따라 굉장히 정책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세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투자를 한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실제 약간 좀 아까 살아났다고 한 게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었던 거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좀 있다 보니까 상담이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인간 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살아난다.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출 규제 이후에는 좀 상당히 많이 끊겼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되고 좀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좀 상담이 좀 늘어나서 조금씩 이제 좀 시장이 살아나려고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원들도 팔려고 내놨던 집들이 간간히 팔린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탄핵 전국에 또 빠지게 되면은 당분간 조금 그런 거래나 이런 거는 좀 숨통이 좀 많이 끊길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인간 지표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제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사고 파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걸 제가 좀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상담 문의 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이게 이제 거래가 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조금 신문보다 조금 빨리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듣는 거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그런 좀 좋아지는 게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이제 확 지금 매수세나 이런 뭐 매도세 뭐 둘 다 뭐 지금은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또 이런 데 또 기회로 또 삼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 와중에도. 근데 왜냐면 또 사람 심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 심리가 이제 전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이너스로 더 파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금매로 조금 더 깎아주는, 왜냐면 흥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좀 흥정을 많이 해서 좀 깎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강심장이죠.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이게 뭐 어차피 안정이 될 거고 또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라 뭐 내 집 마련 혹은 이제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정도는 사실은 크게 뭐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 판단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움직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네. 이럴 때가 어찌 보면은 이제 매수하시는 네네. 분들한테 유리하긴 한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잘 네. 안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가 네. 앞으로 뭐 정말 뭐 대선을 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정말 네네. 복잡해지는데 네네. 이러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공포감의 이제 공포 매물 이런 네네네. 것들이 더 나올 거라고 좀 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제 내년 5월에 또 양도세 중과도 네. 이제 그게 유예됐던 게 이제 다시 이제 중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그 전에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조정 지역, 강남 상권은 용산 지역이니까 핵심지니까 사실 비조정 지역은 양도세 중과랑 그 유예랑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 세율이긴 한데 이제 네. 강남 상권이나 이제 용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년 5월 이후에도 이제 중과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이제 또 그런 매물을 빨리 좀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남 상권이나 이제 용산은 또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을 또 노리시는 분들은 또 이런 기회에 또 급매물을 또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1주택이나 뭐 이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그렇다고 내가 집을 팔아서 뭐 딴 데 어디 갈 거 아니면 사실은 그 네. 급매로 내놓을 필요는 없는데 다주택자 매물들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 매물들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내년 5월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이제 연기가 안 되고 그냥 이제 그렇죠. 바로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이제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도세가 원래 지금 높아 있는데 네네. 일시적으로 지금 약간 풀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2년 정도 풀어줬던 네. 건데 네. 요게 내년에 또 연장되나 마나 하고 있었던 그렇죠.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뭐 완전 그렇죠. 정치 지형이 바뀌어버리거나 하면은 네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내년 한 3, 4월 네네. 또 막 거기다 또 종부세도 뭐 그렇죠. 6월에 또 네.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공포 매물이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강남 3구 위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는 강남 3구랑 이제 용산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쪽에 다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최근 한 1, 2년 정도는 네네. 종부세 부담이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많이 줄었죠. 실제로 저 아시는 분도 이제 그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으셨는데 이제 네.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거의 뭐 종부세를 한 8천에서 1억 정도 내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뭐 500, 1000 뭐 이 정도 네. 그부도 안 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고 다시 이제 종부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뭐 거의 사실 1억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셀러리맨 억대 연봉도 사실 힘든 급여고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이게 그 일반적으로 1억을 벌려면 사실 2억 정도를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비까지 한 3억은 벌어야 돼. 최소 3억은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억 벌어서 열심히 모은 거를 네. 1년 종부세로 그냥 다 내는 다 거잖아요. 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네.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부자들도 좀 종부세 대상자들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뭐 워낙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네. 일어난 일이어서 다들 지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양도세 유예도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내년 5월이었구나. 그렇죠, 이러면은 그렇죠. 네.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큰일 났는데 그렇죠. 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의 2, 3주택자 뭐 이런 네네. 분들은 약간 좀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일반 세율 플러스 뭐 20% 30%였으니까 네. 예전에 뭐 어떻게 보면 실제 세율이 뭐 8, 90%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만약에 10억을 벌었어도 8, 9억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 사실 네. 양도세 의미가 중과가 없죠.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파는 것보다는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전략으로 또 이제 갈 것 같은데 사실 증여세율도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게. 네. 네. 그것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네. 또 뭐 개편 안만 나왔지. 네, 상속세 증여세 그 개편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 증여세도 실질 과세로 해서 그 더 이제 올렸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도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그 막바지에 증여 빨리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하긴 그거. 그랬네요. 네. 뭐 시세로 막 맞아요. 조정하고 네. 이랬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그래도 이제 내가 양도세 하느니 차라리 그냥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이 차라리 2, 3월에 금매로 던지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만약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네. 누가 8, 90% 내면서 그걸 팔겠습니까? 그렇죠. 증여로 가겠네요. 그렇죠. 증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러면 다시 이제 강남에 이제 매물이 안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강남 집값도 다시 또 오르는데 또 그에 맞춰서 세금은 많이 내게 된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그게 있잖아요. 지금 종부세나 네. 이런 보유세 같은 거는 네. 사실 시행령으로 네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낮춰줄 수 있는 네. 부분이 많았는데 네. 반대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에 뭐 대선을 하게 되거나 네네. 이러면은 또
정당에 따라 어떤 정책에 따라서 다시 보유세를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 사실 민주당이다 보니까 사실 뭐 못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취득세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여러분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냐면 취득세도 절반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안 된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조정지역 때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가시려면은 1년 만에 팔거나 2년에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3년으로 통일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집을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존중주택을 사실 1년 안에 팔기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세입자가 있을 수도 세입자도 있고 하니까 방법이 맞아요. 없죠. 근데 그게 이제 1년이고 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는 조건도 있었고 그게 또 시기별로 언제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고 언제는 2년이고 언제는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이게 뭐 헷갈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실수해서 세금 왕창 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3년으로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거는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국회에 통과가 됐으면 못했던 거잖아요.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으로 이제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이게 그 거대 여당이 되면서 또 대통령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임대차 무한갱신법, 임대차 무한갱신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아직 발의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중간에 개정도 되고 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나온 걸 보면은 그 지난 그 임대차 3법보다 좀 더 강력해요. 어떤 내용이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무한갱신법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전세 말고 월세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월세가 이제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매물이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또 계속 살 수가 있고 내가 집주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동네에 월세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집주인이 못 들어오면 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데는 전세나 월세가 훨씬 많이 오를 거고 그다음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될 바에는 나도 전세 살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아 근데 대신에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도 무한 전세 살지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나 이런 것보다는 타 세입자로 눌러 살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거래는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면 이제 취득세 양도세도 사실 안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세수 부족의 또 원인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이사가 또 안 다니면은 또 경제도 물론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정책인데 이거를 또 입법 발의한 것도 웃기지만 이게 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될 수 있고 경제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뭐 계약갱신 한 번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꾸준히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동네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매수를 하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그래야지 뭐 매수라는 게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거에다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세입자가 예를 들어 좋은 집에 살아요. 제 집에.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일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지방에 왔거나 뭐 이래서 약간 뭐 다른 데 가서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다시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 집 계속 뭐 남한테 주는데 시세도 못 올려주면 내가 그냥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동네에는 이제 임대 물건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임대 물건이 적어지니까 더 높은 비용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나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 이제 임대차 이게 무한갱신은 이제 세입자들을 위한 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 세입자들을 더 안 좋게 하는 법이고 사실 임대차 3법도 사실 세입자를 위한 법으로 만든 취지가 그랬지만 사실은 전세에서 월세화 되는 거고 전세가 폭등으로 사실 세입자들이 다 그 피해를 사실 고스란히 입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지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번에 그 2020년 8월이었나요? 그때 임대차 3법 들어갔을 때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대치동 음마였나요? 거기가 아마 한 5억 했나 전세가. 근데 그 9월달, 10월달에 그 다음 학기 이거 입학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전세가 맞아요. 없으니까 갑자기 8억 10억으로 맞아요,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집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애는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막 폭등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또 이제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 이론과 실체가 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다주택자하고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매번 전세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생각보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그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 착한 임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들한테. 그래서 또 뭐 수리하고 싶다고 하면 웬만하면 제가 또 다 고쳐주고 주는 편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입자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사회 악, 그다음에 뭐 임차인은 그냥 무조건 선. 뭐 이런 식의 이제 대결 구도로 또 가게 되면은 서로 또 싸우게 되고 또 이게 경쟁하게 되고 또 이제 이게 사회 분열만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사회 분열을 일으켜서 그 본인들의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런 거에 좀 사람들이 좀 그 명백히 그 현혹되지 말고 이런 현실을 좀 제대로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선과 구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부자가 뭐 악이고 뭐 가난한 사람이 선이고 뭐 임대인이 뭐 악이고 뭐 임차인이 선이고 이런 구조는 아니니까 이런 거를 좀 면밀히 좀 사람들이 좀 인식을 좀 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임차 가격을 정부가 이제 뭐 위원회 같은 네. 걸 만들어서 네네. 결정해주겠다 이런 네네. 것도 아마 그 개정안에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이중 계약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전처럼 예, 막 이중 계약, 삼중 계약 뭐 이런 막 그렇죠. 시사가 막 이제 막 꼬이고 그렇죠. 막 예,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관리비를 더 좀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아까 우리 네,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뒷돈을 받든지. 네, 하고 뭐 아니면 인테리어도 수리를 하게 하든지 맞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투명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가격을 강제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또 이게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인정하고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중계약, 삼중계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더 안 좋아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지금 발의한 쪽 뭐 진보당이나 네. 뭐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논리를 또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왜냐면 이게 시세라는 게 네. 특히 이제 좋은 동네들은 또 공급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 사는 분들은 약자의 포지션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좀 보장을 좀 길게 해줘야 된다. 네네네.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가 이렇게 가게 되는 이유가 사실 네. 공급이라도 많으면 네네. 공급 많으면 뭐 이런 거 전세가 좀 네네. 안정되고 하니까 좀 덜할 텐데 네네. 지금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강력하지만 이런 걸 좀 발휘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임대인은 그 네. 세금을 내고 강남에서 어쨌든 강남이나 이런 데 거주하시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고 또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그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주변에서도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임차인만 보호해야 된다, 약자만 보호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 너무 이렇게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너무 목소리가 너무 커진 느낌이 저는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사회 질서나 이런 게 좀 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더 안 좋아지고 그 피해가 사실은 부자들보다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전가가 되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사회적 약자를 더 안 좋아지게 하는 또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발상을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진보 쪽 정당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빨리 이제 이런 거를 좀 빨리 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저는 깰 수 있는 방법이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부일라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토론 좀 많이 해야 돼. 요청이 몇 번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해야 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네. 토론해서 쉽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네. 바꿔야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사실은 또 서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저번에 한번 네. 그렇게 좀 급등했던 것들을 또
봤기 네네. 때문에 국민들이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과연 이렇게 막 완전히 찬성을 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것도 네. 좀 걱정도 맞아요. 되는 것도 있고 제일 불안한 거는 네.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네. 보통 이제 한 번만 쓰니까 네네. 4년 뒤에는 시세대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그래 4년은 참을 수 있다. 시세가 막 네네네. 급등했어도. 네. 근데 이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약에 무한이 되면 네네네. 만약에 6년, 7년, 8년을 살게 되시면 시세가 2년에 5% 오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전세가 2배가 됐는데도 네. 거의 한 4년 전, 5년 전 가격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과연 그거를 실거주하러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실거주 하다가 또 2년 있다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걸 또 계속 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집주인도 고생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도 사실은 그 원래 법 취지에는 안 맞게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실거주해도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해도 네.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꿔버리면. 그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사유재산이. 그냥 강제 임대사업자 등록 이렇게 할 수도 있지. 8년 그러니까. 강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 공산주의 가자는 거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뭐 입법부나 이제 뭐 행정부가 이제 같은 당이면 이제 뭐 방향이 이제 정해지면 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네. 공포 매물도 네. 예를 들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다주택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내가 네. 무주택자라면은 네. 굳이 예를 들어서 네. 뭐 연초에 그런 공포 매물들이 나온다면은 네네. 1주택자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1주택 이제 본인이 이제 거주할 네. 의향도 있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또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저는 무주택자들은 뭐 사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언제나. 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네네. 이렇게 만약에 이런 네. 정책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된다면 만약에 지금은 발의 상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네. 안 될 확률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더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겠죠. 이제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도 그 예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1주택자들은 종부세 줄여줘야 된다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발표한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결국 1주택자들은 그래도 이제 세율을 좀 많이 낮출 그런 의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어쩔 수 없이 이제 1세대 1주택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2주택까지는 거의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 중간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중간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종부세가 한 채가 더 유리하면 당연히 팔고 60억짜리로 가겠죠. 만약에 내가 강남에 아파트 뭐 40억짜리 두 채가 있으면 팔고 80억짜리 가겠죠. 네. 누구나. 네. 그러면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는 더 똘똘하게 가는 거고 더 이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강남에서도 더 양극화 최근에 뭐 반포 뭐 50억, 60억 거래됐다고 해서 막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60억, 70억, 80억, 100억까지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방은 요새 안 좋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방은 누가 삽니까? 매물이 더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그 문제가 뭐냐면 취득세가 이제 다주택자는 뭐 8% 11% 되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싶어도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냐면 지방을 다 처분을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는 매물이 넘쳐나고 서울 수도권 서울이나 이제 강남 쪽에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정책들의 취지가 뭐냐면 양극화를 줄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는 거고 사실 이런 정책들이 언제 나왔었냐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나왔었어 이미 나왔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그 양도세 중과한다거나 종부세라든가 뭐 이런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강남 집값이 훨씬 더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방은 더 안 좋아졌었고 근데 이런 거를 다 경험했으면서도 또 하겠다? 뭐 그러면 뭐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네네, 이렇게 그렇죠. 가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한으로 만약에 되면 네네.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실거주를 하려는 수요들도 많이 그렇죠. 바뀔 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좋은 동네에 임대 물건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쪽 시장들은 또 가격이 막 올라가고 엄청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들은 또 이제 또 침체되고 그렇죠. 더 이런 양극화되는 거죠.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네. 거죠. 네네.